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아마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누군지 그 이름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 대법관의 은퇴 소식이 이번 주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였죠.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연방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법원이죠. 연방 대법원의 그 대법관이 총 9명인데 이분들의 임기는 이제 그분들이 스스로 은퇴하든지 그만두든지 혹은 이제 돌아가시든지 하면은 이제 끝나는 평생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스티븐 브라이어 말씀하신 대로 이 대법관이 이제 은퇴한다는 소식이 갑자기 나왔어요. 네. 이게 미리 예고된 것도 아니었고 본인도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이분이 은퇴한다는 이제 그런 소식이 모든 언론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들어가서 이제 갑자기 모든 언론들이 이제 속보로 발표를 했죠. 네, 그리고 어제였죠.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같이 연설을 통해서 직접 은퇴할 것임을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이 먼저 발표한 그 다음 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백악관에서 두 분이 이제 은퇴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대법관으로 임명된 게 이제 한 28년쯤 되고 이분이 클린턴 대통령에서 이제 지명이 됐는데 네. 28년 되고 나이가 이제 83세쯤 되시는데 그래도 상당히 굉장히 이분이 이제 지적으로나 정신도 굉장히 맑으시고 굉장히 육체도 건강하시고 모든 면에서 건강하시기 때문에 이 대법관 중에서는 이제 90살까지 하신 분들도 제법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6대 3으로 진보와 보수의 비율이 돼 있지만은 대법관들의 이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리더로서 가장 오래 대법관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법의 이해라든지 모든 것이 굉장히 좀 깊으시고 경륜이 많으시고 실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은퇴할 것이라고는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시게 된 데는 좀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차차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이 스티브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를 한다고 했으니까 뭐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은퇴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이 지금 진보 쪽 성향의 대법관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은퇴한다고 해도 새로운 사람이 와도 6대 3의 구도는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 구도가 변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이제 원래 이제 그 대법관의 1년 회기가 10월 첫 월요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 6월 말 혹은 7월 초에 끝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법관들이 은퇴를 할 때는 돌아가시면은 이제 뭐 그분이 이제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것이지만은 이분과 같이 은퇴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1년의 회기가 끝나는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신속하게 빨리 후임을 찾아서 그래서 상원에서 통과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공석 자리를 메우겠다. 그래서 그분이 원래 원하신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월 말쯤에 올해 회기가 끝나는 쯤에 이제 은퇴를 하기 원하실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속도로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은퇴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6월 말 7월 초보다 더 빨리 은퇴를 앞당기는 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 어제 발표하시기로 이제 다음 내달 2월 말까지 후보를 지명을 하고 네. 하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를 이렇게 인준하는 의회는 이제 상원입니다. 하원은 관련이 없고 상원이 인사청문회를 하고 표결을 통해서 이제 인준을 하는데 민주당의 상원 리더가 그러면 우리는 30일 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을 하면은 30일 이내에 빨리
그것을 인준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말하고 있죠. 네. 민주당도 지금 신속한 처리를 약속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급하네요. 예, 글쎄요. 왜 그럴까요? 6대 3의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바뀌지 않는데도 이분이 원래 이제 그 민주당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했고 진보 성향의 이제 대법관이기 때문에 이분이 다른 분으로 대처가 돼도 6대 3의 비율은 바뀌지 않는데 네. 서두르는 이유가 그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도 1년 반쯤 전에 긴스버그라는 그 대법관이 돌아가셨죠. 갑자기 네. 그분도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말에 거의 임기를 마친 것을 이제 앞두고 대법관을 이제 지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죠.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돌아가신 분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이제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고 당시는 또 그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지금 원래 5대 4였던 구조가 6대 3으로 이제 바뀌게 됐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 총선에서 상원의 그 다수당이 어느 당이 될지 모르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다시 될 것 같으니까 네. 현재의 대통령이 민주당이 상황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상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이 민주당 혹은 이제 그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빨리 인준을 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언론들은 이런 말도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브라이어 대법관이 은퇴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도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안 맞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민주당 자체가 결집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브라이어 대법관 빨리 은퇴시키는 거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본인은 은퇴를 원치 않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신 건강 상태라든지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본인은 스스로 이렇게 이제 은퇴를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작년부터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민주당 일부에서로부터 은퇴를 하라고 계속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대통령과 이 있고 그리고 상원을 민주당이 약간의 그 이 부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다수당으로 있는 상황에서 그분을 조금 더 젊은 분으로 더 오랫동안 대법관으로 있을 수 있는 분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총선 때 이번 그 중간선거 때 주 상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갑자기 이제 나머지 2년 동안에 은퇴를 하시든지 돌아가시든지 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이제 긴스버그 상황과 같이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민주당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을 조금 더 이제 젊은 분으로 물론 진보 성향의 분이지만은 좀 젊은 분으로 대체를 하려고 네. 지금 이제 그러는 것이죠. 네. 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현재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자신의 반전 카드로서 이 대법관 새롭게 임명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굉장히 그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대통령도 굉장히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지금 정부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참 이렇게 참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계속 비난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그 민주당 편을 계속 들어오고 있던 그 언론들조차도 계속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정책들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뭔가를 이제 이슈를 전환시킬 만한 그런 필요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이 스티븐 브라이어 이 대법관이 자기의 은퇴를 스스로도 발표하지 않았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 언론에 이것을 흘려서 빨리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은 여러 사람들은 이제 백악관에서 그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이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일주일 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네.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겠다.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은 이게 프레셔 때문에 은퇴를 결심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이런 정치 상황을 자신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리 급하게 이런 발표가 되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그냥 국민들이 봐도 굉장히 급하게 뭔가 빨리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네. 이런 느낌이 충분히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임을 누구로 지정을 하겠다. 정확하게 말했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번에 공석이 생기자 어제 이제 이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은 자신은 지금까지 말해온 대로 흑인 여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대법관으로 흑인 여성이 있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을 후보로 자기가 지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어제 처음 한 얘기는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선에 출마했을 때에 2년 전에 그 캠페인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한번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언제 처음 이 말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냐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민주당 이 대선 경선에 출마한 바이든 후보는 상당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부대통령을 8년 동안 거쳤음에도 그 전 대선 때에도 자신이 부대통령이면서도 이 정보처 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그런 그렇죠. 굴욕을 이제 경험했는데 지난번 대선 때에도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은 민주당 내에서 경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출마했는데도 굉장히 이제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아이오와에서 아마 4등 그때 이제 예비 선거를 할 때 네. 대선 예비 선거를 할 때 아이오와 주에서 이제 4등을 했고 이거는 민주당 내 경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뉴햄셔 주에서 5등을 하고 그다음에 네바다 주에서 큰 차이로 2등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경선에서 이분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있는 경선이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였습니다. 네. 그때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유력한 민주당 정치인이 바이든 후보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이 공식적으로 이 대통령이 된 후에 대법관의 공석이 생기면은 흑인 여성을 후보를 지명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은 내가 당신을 지지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한 후에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때 처음으로 바이든 대선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흑인 여성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지지를 받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경선에서 1등을 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그 경선이 계속 유지가 됐죠. 예. 그러면은 이 흑인 여성을 대법관에 지명하겠다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자신의 생각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로 이제 그런 조건이 붙여졌고 네.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는 흑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선 때도 본선에서도 흑인 유권자들의 거의 90% 이상을 받아야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만큼 이 민주당에게는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중요한 표밭이 이제 흑인 유권자들인데 네. 그들의 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2년 전에 그런 발표를 했고 이번에도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의 그 인기가 지금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그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이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있겠죠. 네. 예. 근데 흑인 여성을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 사실 이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나 회사가 고용을 할 때에
이렇게 어떤 뭐 이 사람의 인종이라든지 피부 색깔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차별을 할 수는 없죠. 그런 네. 법적으로 이제 불법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그 대통령으로서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나는 흑인 여성만 이제 후보로 세우겠다고. 그러면 이제 미국 전체 인구에서 흑인들의 인구가 한 12% 되니까 그 중에 한 반이 흑인 여성이라고 치면은 인구 전체의 한 6% 정도에서만 후보를 찾겠다, 지명을 하겠다고 이제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고 그러는데 정체성 정치 뭐 이런 거인데 미국과 같이 이제 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흑인에 대한 배려, 뭐 이렇게 어떤 인종들에 대한 배려 혹은 뭐 어떤 그 성정체성에 대한 그 배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렇게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에이시언들이 미국의 그 프로농구 NBA에 아마 제가 농구 선수들이 아마 한 500명 될 거예요. 500명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에이시언들의 인구가 7%가 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까? 인구 비율에 맞게 그 NBA 프로농구의 그 리그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에이시언들을 35명을 무조건 고용을 하라. 그렇게 요구해도 되는 겁니까? 참 그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발언하게 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이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흑인 여성들 가운데 충분히 대법관 후보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놓고 그분이 후보로 지명을 받으면은 다들 생각하기에 이분은 실력보다는 자격보다는 그분이 단순히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지명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차라리 그 말하지 않고 저 같으면은 그 말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흑인 여성을 후보로 내세우면 그분은 실력으로 이렇게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상원 이 청문회라든지 그런 수사 표결을 거치고 임명이 되면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분은 또 이제 그 후보 그 대법관이 되는 것은 그분의 스스로의 그 실력과 그 자격의 인정을 받아서 되는 것인데 그 지금 보면은 해리스 부대통령도 부대통령으로 된 이유가 단순히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이 이제 그 대선에 출마했을 때에 정말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 많은 후보들 중 가운데 제일 먼저 이제 떨어져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부대통령이 된 것은 단순히 그가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부대통령의 흑인 여성 부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지명하는데 지금 너무나 실력이 없고 지금 1년 지나고 보니까 인정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또 다시 될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건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인종으로 뭔가 나누는 거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게 인종차별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에이션 이렇게 한국 애들이라든지 에이션 그 2세들이 이렇게 최고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프로농구라든지 프로야구라든지 프로스포츠는 진출을 못하지만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비 리그 스쿨이라든지 좋은 학교에 이제 가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막상 그 대학들은 아이비 리그 스쿨들은 너무 많은 에이션 그 자격을 갖춘 그 입학 자격을 갖춘 에이션 아들이 그렇게 실정을 하니까 도리어 이제 하지 않는 흑인 혹은 뭐 그 히스패닉이라든지 네. 다른 인종들을 더 많이 자격이 안 됨에도 입학 자격이 안 됨에도 이제 입학을 시키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 대법원이 그걸 이제 한번 심의를 하기로 이번에 네. 받아들였는데. 그런 것 같이 너무 이 인종이라든지 이게 피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것은 도리어 여러 인종들이 같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 미국에서는 좀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네. 인종에 의해서 피부 색깔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누구든지 실력이 되면은 그 실력에 의해서 자격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야지
그 인종의 배려를 통해서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 2022년에 인종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대법관을 지명을 하겠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이거 완전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이제 대법관 중에 9명의 대법관 중에서 흑인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클래런스 타머스 남성이긴 하지만은 흑인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흑인 여성을 이제 후보로 지명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대법관이 되시면은 9명 중에서 2명이 이제 흑인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에이시언은 이제 미국 인구의 7%인데 에이시언은 한 명도 없거든요. 히스패닉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정치를 우리가 미국에서 해야 되는가 네.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할 때마다 꼭 우리나라 분열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인이 분열시키는 요소를 자꾸 만들고 있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렇게 자꾸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치인들이 계속 인종 얘기를 하고 피부 색깔 얘기를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민주당 쪽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과거와 같이 그 인종 차별이 있던 그런 이렇게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자격에 맞춰서 그렇게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선택이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모든 것에 정책을 만들 때 심지어는 정책을 만들 때까지도 이렇게 인종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인종 정치를 하는 게 정말 민주당에게는 아주 중요한 표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나 봐요.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경을 완전히 열어놓은 것이라든지.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이루어질 때에 불법으로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는 범죄자도 있고 테러리스트도 있고 강간범도 있고 마약을 밀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바로 그것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이민자들이 강간범이고 범죄자고 마약을 밀수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좀 잘못된 표현이고 잘못된 말이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에 이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미국의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화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이용을 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또 미국에 사는 아시안으로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후임 결정 과정에서 재밌는 시나리오도 또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 방송을 마치면서 제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그 대법관의 공석이 생기고 이번 상황에서 이제 너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조지아주에도 갔었고 이번에 펜실베니아주도 가보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주에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을 이제 같이 동참하도록 불러 초청을 해도 오질 않아요. 네. 자꾸 이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자꾸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자신들의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네. 그만큼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이제 인기가 없고 그리고 이제 요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좀 말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혼란스럽고 많은 분들은 이제 치매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렇거든요. 네. 나이가 지금 사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최고령의 대통령이십니다. 올해가 79이시죠 아마. 예, 그러니까 최고령의 대통령이시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엄청나겠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 상황에서 이제 대법관 흑인 여성을 이제 후보로 지명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해리스 부대통령이 직업이 뭡니까? 변호사죠. 그렇죠. 변호사니까 그 대법관으로 지명받을 만한 자격이 되죠. 흑인이죠. 여성이죠. 변호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해리스 대통령을 이번 기회에 괜히 이제 정권에 짐만 되니까 이렇게
부대통령으로 그저이 대법관으로 지명을 하자. 그 지명하면은 그분은 이제 평생 대법관으로 이제 계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대통령이 공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미국 헌법에 의하면은 수정 헌법 25조항에 보면은 부대통령의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대통령이 그 지명을 하고 그리고 연방과 하원의 의원들이 과반수 투표로 의해서 그분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메꾸게 됩니다. 네. 부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의 투표 없이 부대통령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너무 힘들다. 나 이제 집에 가실래. 그러시면서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시면은 그 지명받은 그 의회에 의해서 이제 그 인준이 된 부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겠죠. 네. 대통령이 되고 또 그분은 또 다 새로운 분을 이제 부대통령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국민들의 선거 없이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완전히 교체가 되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완전하게 합법적인 이제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번 그 대법관 공석을 흑인 여성으로 채우겠다 이제 그런 그 의지를 여러 번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진짜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실 우스갯소리지만은 본인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갔어요. 네. 그 언론을 통해서 네.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최근에도 해리스 부대통령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대법관 후보로 지명이 되면은 관심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난 지금이 좋아요. 이게 이제 정책을 이제 그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외국에도 가고 그런 것이 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본인은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네. 있고 그분의 무능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 왔던 그런 그 언론들조차도 지금 계속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대통령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본인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분이 지명을 받으면은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아마 이제 이게 실제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이유가 지금 새로 지명되는 그 대법관 후보를 이제 인준을 해야 되는 기관이 이제 연방 상원이거든요. 네. 상원의 지금 구조가 민주당계가 50, 그다음에 공화당계가 50대 50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타이가 생겼을 경우에 그 타이 브레이크가 이제 부대통령이거든요. 부대통령이 법적으로 이제 연방 상원의 의장이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도 이 해리스 부대통령이 상원에 가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후보인 경우는 투표를 못 하죠. 네. 그는 이렇게 리큐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분을 공화당 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찬성표를 던져주기 전에는 아마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연방 대법관의 자리가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 아주 중대한 자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 입법부는 의원들은 다 국민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로 투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이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이고 네. 행정부에도 이제 수반은 대통령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아놓은 사람인데 사실 사법부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뽑아놓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떨 때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에 많이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그런 이제 판결을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조차도 무료화시키는 경우가 판결을 통해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예. 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연방 대법관 누군지 모른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사실 이번 이슈는 좀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네. 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 6월달에 대법원에서 그 낙태 관련 그 역사적인 판결을 이제 6월쯤에 그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제 내리게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 그
꼭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대법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주말 되십시오.